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28일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아마도 식사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나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권영세 지금 선대 본부장이 이 단일화 협상 참 안타깝게도 일단 결렬이 됐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사실상 가능성이 좀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남욱 진술, 요즘 매일같이 남욱 진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경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김은혜 공보단장이죠. 김은혜 공보단장이 남욱 진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또 전달했는데,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비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즉, 이재명 후보한테 말이죠, 1천억 원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말을 지금 유동규가 말하자면 하는 소리를 이 남욱이가 들어가지고 이거를 정영학 회계사한테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파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제 이준석 대표 오늘 여기저기서 요즘 발언 많이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이준석 대표 발언은 좀 저도 이 보도를 좀 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이게 여권의 일관된 논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국제 뉴스가 돼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의 네티즌들을 열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코리아타임즈에 나온 내용을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가 트윗 계정에 올려서 SNS를 타고 지금 또 이 파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저도 이미 오전 방송에서 비판을 해드렸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또 페북에 글을 올려서 비판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한마디로 굉장히 부끄럽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이재명 후보다. 세상이 모두 러시아의 잘못을 가리키는 와중에 혼자 윤석열 후보 한번 공격하겠다는 생각으로 우크라이나 탓을 하다가 국제사회에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게 생겼다. 그러면서요, 자, 그러면서 이 SNS에 글을 올려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의 이 비판문을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요, 안방 장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시던데 글로벌 조커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표현력이 부족했다, 윤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다, 사과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과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전히 우상호는 말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숙한 건 사실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라든가 박범계가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현직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하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비롯해서요, 여권, 이 민주당에서 이 제대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재명의 막말, 이거를 해결하려면요, 이렇게 핑계대 가지고 자꾸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국민이 어리벙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은 이 뉴스가 완전히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 차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선대 본부 차원에서 이 박범계와 추미애도 또 이 우상화도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공식 사과하고 핑계대지 말고요, 더 이상 이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래도 진정성을 믿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지금 매년이 아니라 지금 다자 정상회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지금 국제사회가 일반화되어 있는 다자 정상회에 낄 자격이 없다. 만약에요, 이러한 이재명 후보가 안에 하나 그럴 가능성을 전무하지만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자 정상회의에 온다? 그러면요, 그 다자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은 다른 정상들이 보이콧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급수가 맞아야 같이 놀 수 있잖아요. 이 대통령 같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라 갖고 오면 자기네 격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재명이는 날라가야 돼요, 빨리. 자, 오직해야 주한 대사가 그야말로 이 여권의 후보가 한 발언을 갖다가 트윗 계정한테까지 올리겠어요. 이 정도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재명이가요 말을 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말 아는 말 다 하고 거짓말 진실 다 하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한다는 걸로 잘못 보이고 거짓말할 때가 또 많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제 발언한 거,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이 있게 되면 그거는 뭐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까지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받았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고 했잖아.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이러면서 넘어간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에 정치 보복은 숨겨놨다가 몰래 하는 것이다. 어디다 이렇게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유세에서 얘기를 했죠. 유세 현장에서. 이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받아쳐 갖고,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 옳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어디다가 몰래 보복하겠다는 거냐, 이러한 비판문을 올려놨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됐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숨겨뒀다 어디다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예, 그래서 여당 관계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을 탄압했다던 문재인 정부인가요? 아니면 이낙연 후보를 유세장에서 홀대하는 영상이 힌트일까요? 아니면 저를 봉고파직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우일이 안치시키겠다는 선언이 힌트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김기현, 문재인 정부, 이낙연계 이런 사람들한테 보복할 것이냐 똑바로 밝혀라. 이러한 입장문,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단일화 결렬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단일화는 필수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책,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거에 이런 걸로 지금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문을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일화 불발과 관련해서요. 저희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당 내부에서는 후보가 단일화보다는 정책과 비전,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단일화가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적이다라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야권 단일화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제시한 것 이상을 제시할 수는 없고, 단일화 가능성 판단은 이제는 저희 영역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알아서 공을 넘겨주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얘기겠죠. 예. 자, 그러면서 협상 내용을 두고도 지지율 격차를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예우한 것이고 파격적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합의했다가 나중에 파기한 것을 보면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제안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결렬 과정과 관련해서도요.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을 갖고 안철수 후보 측의 반응을 기다렸고 협상 과정을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안 후보 예우 차원에서 유세 일정까지 조정할 정도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각자 협상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다 공개가 됐고 누구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진정성 있었는지 충분히 알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비공개 협상 일지를 발표한 거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이태규도 기자회견을 해서 합당 제안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건 정당하고 우리 후보가 그렇게 공개한 거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냐.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것이고 선거 캠프라 윤 후보가 지시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장제원 의원을 전권 대리인으로 이제 보낸 데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태규 본부장은 전권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하다. 전권 대리인도 아닌 사람이 왜 새벽까지 협상을 하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 의원이 윤핵관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윤핵관은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장 의원은 이번에 책임을 맡았다 이거죠. 그리고 장 의원이 협상에 나선 것은 안철수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처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장제원 의원의 매형하고요. 안철수 후보하고는 카이스트 교수로서 친분이 상당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부친이 암 치료를 받을 때 김미경 교수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 이러한 사적 인연이 상당히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나오는데 이태규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간의 신뢰관계도 상당히 커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 윤핵관 문제와 관해서 이준석 대표 협상을 진행하려면 안 대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장 의원이 적격이었다. 장제원 윤상현 의원이 꾸준히 안철수 후보 측과 접촉해 왔기에 장 의원이 나선 것은 자연스럽다. 삐딱하게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협상 전권을 가진 장제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비판할 때 윤핵관으로서의 장제원하고는 이 퀄리티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요. 윤핵관인데 왜 나왔냐? 이 비판을 하는 것은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야말로 선거 이 공학적 차원에서의 비판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지금 이 발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현재의 판세에 관해서 오늘 선대본 회의가 끝난 직후에 언론인들한테 밝힌 내용입니다. 자, 우선요, 이 단일화 결렬과 관련해서 어려워진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했듯이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요. 야권 통합 단일화의 끈을 저희가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통합도 이뤄내 주시고 정권 교체도 이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양측의 물밑 접촉 재개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아직 접촉 노력은 없고 전에도 사실 끊어졌다고 했는데 이어진 부분도 있고 시간이 며칠 있다. 이렇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판세 문제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저희가 좀 유리하다고는 보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일방적 우세가 절대 아닌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온전히 투표장에 모셔오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선대본 회의에서도 사실상 단일화 결렬이라 보도하는 언론도 있지만은 언제든 안 후보가 만나자면 차를 돌려서 가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일화 결렬됐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차를 돌리겠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권영세 후보도 아직도 그러한 윤 후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수진 의원이 방금 페이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이 페이북의 핵심 내용은 이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당연히 그분이잖아요. 그런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이지 누구예요? 이재명이가 뭐 결제를 한두 개 했습니까? 정진상이가 결제를 한두 개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김은혜 단장이 공무단장 김은혜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하고요.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관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 내용은 2013년도 4월 17일 12시 12분에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맥락상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뭐 제3자가 나와요. 그분이 나와. 여기에서의 제3자 그분은요. 제가 보기에도 유동규로 보이고 또 이 김은혜 공보단장도 유동규다. 그래서 유동규하고 이재명 시장이 이 큰 그림, 즉 수익을 나눠먹는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 그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거를 설명하고 책임을 져라. 예, 이걸 보면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런 취지의 또 추가 녹취록을 새로운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이거는 그날 또 내가 명백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날도 내가 명백하게 얘기했지만 대장동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냐.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제3자. 내가 누구냐 여기서. 이거를 유동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이 김은혜 공보단장이 해석하기를 남욱은 유동규로부터 이재명 시장과의 은밀한 대화에 대해 전해 들었다. 예, 이걸로 보면 그 전해 들은 내용을 정영학 회계사한테 했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유동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유동규 제3자, 즉 유동규로 추정된 제3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나는 갭을 어떻게 할 건지 너랑 나랑 상의해서 하면 되고 포장해 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즉 유동규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네가. 그것만 만들어. 즉 1,000억만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욱 변호사가 정영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발언의 주체가 명확하게 녹취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말한 인사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김은혜 공보단장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은혜 공보단장 얘기가요.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를 만나 어떤 그림을 그려준 건가?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000억만 있으면 대장동은 관심 없다고 말한 저희는 또 무엇이냐? 녹취록대로라면 무관심의 이 대목이 김만배 일당과 민간 사업자들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은 관심 없고 1,000억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녹취 속 진실은 대장동의 그림은 이재명이 그렸고 그 몸통은 이재명임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김은혜 의원의 해석 그리고 저도 이 김은혜 의원의 해석 분명히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이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욱 이 변호사가 진술한 유동규가 받아간 3억 즉 김만배를 또 받아간 12억 중에 3억은 이재명 시장의 2014년도 성남시장 재선거 비용으로 썼을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요 이재명 후보 쪽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1,000억 이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캐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캐내야 되겠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비리 시스템에 의해서 캐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집권이 되면 반드시 이재명 관련된 온갖 백화점 비리 의혹은 전부 다 파헤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그게 바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가정을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단일화 결정권을 행사해서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